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2시간 전쯤인 낮 3시 10분쯤 공장 안에 큰 불이 잡혀 현재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아직까지 진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불로 지금까지 작업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화재가 시작된 공장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공장에선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5명이 실종 상태라 구조 상황에 따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화재 직후 모두 자력 대피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우려 때문에 소방당국도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시작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곳이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이라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전지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배터리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리튬 전지 3만 5천 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해 진입이 어려웠고 구조대는 불이 거의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명구조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폭발은 그쳤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라서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두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교 기술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내부 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안타깝게도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오전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고요. 현재 지금 그 사망자 8구까지 해서 지금 그 총 9명이 사망한 현장인데, 제가 중간중간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셀 폭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독 가스뿐만이 아니고 열기에 내화 구조의 밀폐 공간에 대피했으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높은데 그 외에 건물 내부에 2층에 있다면 유독가스와 열기에 생존율은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안타깝게 지금 사망자가 올라가고 현재 실종자 15명까지 지금 생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현장에 지금 구조 구급 대원들이 확인하면 좀 안 좋은 결론을 나지 않겠나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 이런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평소 네네. 배터리 셀의 화재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수하고 만들어지는 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특수 전지, 특히 방산업체에서 쓰는 전지로서 염화티오닐, 특히 리튬 염화티오닐이라 해가지고 셀 안에 리튬 금속이 방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또는 과방출, 전압을 갑자기 뽑아 쓰게 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이 먼저 나고 나서 화재로 넘어가는 성상을 가지는 그런 특수한 배터리입니다. 진화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진화 방법도 물을 끼얹는 일반 화재와는 좀 다른 겁니까? 진화 방법 역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생되는 리튬 금속은 금수성 물질로서 만약에 공기 중 수분하고만 반응을 해도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물하고 만나면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다량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내부 압력이 올라가서 터져 나오는 리튬 금속이 수분과 반응을 또는 물과 반응을 해서 급격히 산화 반응, 화염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위험해서 특히 이런 리튬 금속은 D급 화재라 해가지고 우리 그 소방 화재 안전 기준 약재에서는 마른 모래나 팽창 칠석, 진주암으로 덮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여건상 2층에 마른 모래를 덮는다거나 팽창 질석을 도포해서 진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유독한 가스에 추가 폭발 가능성도 있어서 본격적인 수색도 늦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독성 물질이 배출됩니까? 특히 그 염화티오닐 전지에서는 내부의 SO2 가스는 압력만 올라가도 전해액에서 발생이 되는 가스인데 이산화황 가스는 우리 산업안전보건상 위험한 우리 인체에 유독한 가스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리튬 금속이 내부에 용출되면서 폭발 화염이 일어나면 2차 생성물이 생깁니다. HCl, 염화수소라 그러죠. HCN, 시아나수소입니다.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연기와 함께 불안전 연소에 따른 농연이 섞여 있는데 이런 유독한 가스를 안에 생존자나 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가는 소방대원이 마시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가스가 내부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현장에 배연 작업, 연기를 다 빼고 나서 소방대원들이 우리 구조 작업이나 내부의 확인 작업 또는 잔불 정리로 진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의 소방 현장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아리셀 화재 현장에 대한 상황 브리핑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작업동 3동인 2층 작업장에서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였고 현재 내부에 고립된 다수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명 사망자를 포함해서 현재 내부의 시신 15구를 수습을 하여서 사망자는 총 16명, 중상자 2명, 경상자는 소방에서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고 자력적으로 병원에 간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서 경상자 5명 해서 현재 총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먼저 번에 브리핑 했을 때 실종자를 23명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복된 상황이 확인돼서 현재 그 실종자는 21명으로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 현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수습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은 현재까지 16분,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그 사상자들에 대한 이송 상황에 대해서는 화성시 서부보건소장님, 응급의료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재 사건 현황을 17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 사망자 16명입니다. 중상자 2명은 40대 남자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서 현재 지금 아주대병원으로 1차 이송 갔다가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16시 15분에 헬기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상자 1명은 똑같이 40대 남자입니다. 네, 안면부 화상을 입어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1시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경상자 5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DS병원에 4명은 입원되어 있고 1명은 통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사망자는 총 16명인데요. 송산 장례식장에 4명, 화성 장례식장에 3명,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3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 3명,
또 중앙종합병원에 3명 이렇게 총 16명이 이송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식장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송산 장례식장에 4명, 화성 장례식장에 3명,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3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 3명, 중앙종합병원에 3명, 총 16명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은 가시는가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은 1차 저희가 DS병원으로 이송을 완료를 했는데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안과가 DS병원에는 없어서 전문의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1시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이분도 헬기입니까? 아니요, 이분은 차량으로 병원과 앰뷸런스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DS 병원 맞습니까? 네, DS병원. 중상자 2명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한강 성심대병원으로 가신 분은 일단은 화상 전문병원을 갔기 때문에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브리핑하셨을 때 시신 8구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추가 시신 발견된 분들은 어디서 발견됐는지 위치가 특정이 되나요? 2층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나머지 6분에 대해서 계속 수습 작업을 하고 있고 최종 완료가 되면은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가 아까 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분들 중에서 신원이 특정된 분들이 있나요? 신원이 특정된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현재 수습되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소사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DN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옆에 판동이나 판동에 뭐 화학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3동의 화재동에서는 리튬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동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 확대 방지에 소방대가 주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로 연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수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냉각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재가 건물 밖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복사열에 의해 가지고 옆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을 물로써 냉각 작용을 하면서 열을 식혀가지고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2층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혹시 잠겨있거나 폐쇄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건물 내에서 밖으로 통하는 계단은 2개소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있거나 폐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계단이 2층에서 바로 지면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말씀이시죠? 예, 계단이. 계단으로 통하는 그거는 구조 대상자들이 다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시 50분쯤에 희생자 10구가 발견됐다고 소방 관계자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발표가 늦어진 건가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1시 50분쯤에 그 시신 10구가 발견된 그거는 가짜인가요? 그건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보를 받았는데 근데 발표가 3시 반쯤에 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간 단위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수습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경우는
지나가는 말로 누가 이렇더라 하면은 그게 오보가 될 수도 있고요. 소방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 희생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숨겨진 건지 아니면 잘못 이야기가 된 건지,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전 현은 그런 것들 안 남아 그거는 있어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네.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실종자가 21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네. 21명 중에서 그 시신으로 발견되신 분이 몇 명이고 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현재까지 최초의 사망자 1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16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최초의 사망자 1명 빼면 15명이거든요. 그 15명을 지금 밖으로 수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6분이 안에 아직 계신 거예요?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정밀감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총력적으로 내부에 있는 고립된 분들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안전관리 측면이라든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관리돼 있었는지, 정확한 화재 지점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연소가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밀 감식을 해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작업자들이 모여있었을 것 같은데 따로 떨어졌다고. 그럼 작업자들이 도망치다가 따로 떨어지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총 몇 동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11개 동이 있습니다. 예, 11개 동 중에 화재가 난 곳은 3동. 3동. 전체 근로자 중에 몇 명? 현재 실종자 말고 전체 원래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예. 23명 중에 중복사항 때문에 21명으로 바꾸셨는데 네. 그 두 분은 그 지금 그 사상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아까 저희가 그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휴대번호를 따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에 사망했던 분, 그 다음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수송됐던 분이 중복돼서 그렇게 됐던 걸로 봤습니다. 그 전신 화상 입으셨다는 분은 한강 성심병원 가신 예, 거죠? 2차로 한강훈련병원에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 예, 소방의 현장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16명, 중상 2명, 경상 5명, 총 23명의 인명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우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 위원장님, 네네. 수색이 앞으로 더 이어질 텐데 수색과 구조 시에 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리튬 티오닐 전지가 완전하게 다 폭발이나 화재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나 또 확인 시 또 남아있는 잔류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냉각 또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배연을 시켜서 빼내고 난 다음에 현장 확인 또 우리 그 소방대원님들의 구조구급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3시경 큰 불은 잡혔습니다만 완전히 진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특히 그 배터리 화재가 이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화재도 화재만 진압하는데 보통 4시간, 5시간이 걸리고요. 완전히 끄지 못하고 열기가 가라앉는 데만도 하루 정도도 걸릴 때 있습니다. 예. 특히 그거를 배터리 내부의 금속성의 잔열이거든요. 올곧게 달과 있는 이 금속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현장 또한 배터리 열폭주 폭발 후 화재가 큰 불이 잡혀도 작은 화재부터 해서 또 터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배터리셀 화재의 경우에 진화가 그럼 완료된 이후에도 저희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부에 진입하게 되면은 유독성 가스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예. 특히 연소 후에 발생되는 2차 생성물입니다. 소방대원님들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구조구급 안에 구조자 확인을 위해 가지고 물건을 뒤집고 할 때 남아 있는 잡열에 의해 가지고 남아 있는 배터리가 다시 한번 터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특히 인체에 유독성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공기 호흡기를 통한 구조 작업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생존자가 있을 경우 빠른 현장 조처에서 구조가 되도록, 특히 열기에 기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독할 거로 그래 판정이 됩니다. 구조 작업도 안전에 유의한 다음에 안에 내부 수색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야겠습니다. 공장과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차 폭발 화재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그 배터리 폭발은 진압이 됐는데, 위험성이 완전히 낮다고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소방대원님들이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안전 조처가 확인될 때까지는 창을 닫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욕실에 대기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 안으로 많은 연기가 이렇게 창으로 유입되는 게 보일 경우는 119 구조 요청을 하시고, 가능한 이번같이 외부에서 화염이 아니고 연기가 바람 타고 올 경우는 낮은 층으로 대피하면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피난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인근 계신 분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큰 폭발음과 함께 끊임없이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들께서 KBS에 제보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제조 공장 앞, 연기 속 불꽃과 함께 큰 소리의 폭발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옆으로 지나갈 때는 이제 배터리 그게 이제 터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푹 터지듯이. 바로 옆동에서 일하던 근무자도 불이 난 공장의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팝콘 튀긴다는 소리 있죠? 파라락 튀는 소리요. 탁탁 튀다가 나중에는 막 연쇄 폭발처럼 다다다닥 튀더라고 계속이요. 현장 연기도 색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색 비슷하게 나다가 나중에 검은색 연기도 나고 갑자기 하얀색 연기도 바뀌고 그러더라고 연기가.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폭발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됐습니다. 창문이요 닫아놓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뭐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도 창문이 울리더라고요. 한번 문도 쾅 소리도 나고. 시꺼먼 연기와 폭발이 이어지면서 KBS에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화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화재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명수색과 구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상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와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 점검을 즉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모아서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자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12시 36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화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화재 진압, 구조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합동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 소방, 경찰, 의료,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이번엔 오늘 있었던 화재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튬은 반응성이 매우 좋은 금속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물과 만나면 불산이라는 유독 물질이 생깁니다. 불산에 노출된 피부 조직은 점성을 띠는 액체 덩어리처럼 변하고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뼈 손상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산이 기체로 돼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에는 폐 조직의 괴사 또는 폐 내의 물집 등을 형성해서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 말단 자극을 유도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도 가능합니다. 식물의 경우는 이 불살에 노출되면 대사를 방해해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건지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공장 철 구조가 녹아내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열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열폭주라는 고온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열폭주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분출로 온도 상승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비정상적인 발열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더 많은 열을 방출을 하고 이로 인해서 분리막, 배터리 안에 있는 분리막이 파괴되고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 안에서의 또 열분해까지 이어지면서 전기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로 인해서 열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폭주의 특성으로는 발열 반응,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것이 열 축적에 의한 그런 반응 속도를 더 빠르고 과도하게 높은 온도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폭발 및 화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도 되고 화염까지 나타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시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앞서도 들으셨을 텐데 재발화 때문입니다. 화염을 이제 불을 다 껐다고 해도 최초 발화된 배터리의 인접 배터리 셀들이 이미 열적으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재발화 가능성이 매우 커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굉장히 진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재발화가 되더라도 이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추가 수색 작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독가스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구급대원들이 안으로 더 들어가서 구급 활동을 벌이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어난 화재 상황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더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화재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도 이 유독가스의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유독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꼭 닫으시고 그리고 유독가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싶으시면 화장실로 가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독가스가 위험한데 막상 불을 꺼야 하는 이 소방대원들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화재 진압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연쇄 폭발,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꺼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색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연쇄 폭발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폭발로 인해서 또 파편이 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이 발생되고 그게 인근으로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편 등이 튀는 것
포함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괴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을 확보한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잔류, 전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이 난 다음에 전선 등이 노출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전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큰 폭발음과 함께 끊임없이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들께서 KBS에 제보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제조 공장 앞 연기 속 불꽃과 함께 큰 소리의 폭발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옆으로 지나갈 때는 그 이제 배터리 그게 이제 터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푹 터지듯이. 바로 옆 동에서 일하던 근무자도 불이 난 공장의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팝콘 튀긴다 하는 소리 있죠? 파라락 튀는 소리요. 탁탁 튀다가 나중에는 막 연쇄 폭발처럼 다다다닥 튀더라고 계속이요. 현장 연기도 색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색 비슷하게 나다가 나중에 검은색 연기도 나고 갑자기 하얀색 연기도 바뀌고 그러더라고 연기가.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폭발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됐습니다. 창문이 닫아놓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뭐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도 그 창문이 울리더라고요. 한번 문도 쾅 소리도 나고. 시꺼먼 연기와 폭발이 이어지면서 KBS에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현장 상황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네, 3시간 전쯤인 낮 3시 10분쯤 공장 안에 큰 불이 잡혀 현재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여전히 진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불로 지금까지 작업자 1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화재가 시작된 공장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공장에선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화재 직후 모두 자력 대피했습니다. 네, 이런 인명피해 우려 때문에 소방당국도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이 리튬전지 제조시설이라 일반적인 진화시설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배터리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리튬 전지 3만 5천 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해 진입이 어려웠고 구조대는 불이 거의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명구조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폭발은 그쳤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라서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두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새로 들어오는 화재 소식은 잠시 후에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추 대표가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나 전당대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 대표의 직무대행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전공의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산하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람의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정상 진료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을 중단하더라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장기적인 투쟁은 지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투쟁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1기 신도시의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일산과 분당, 중동, 평촌, 삼본입니다. 이들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는 내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공모 지침에는 신도시별 평가 기준과 동의서 양식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려면 향후 석 달 동안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가구당 주차 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각각 10점씩 배정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노후도시들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정부 자치단체 간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서울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엽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에 자문하고 정비 사업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정책으로 주요 재벌 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 5대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지난해 434억 4,600만 달러로 2022년보다 290억 3,200만 달러 증가했는데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우리 돈 10조 1,603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계속해서 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5시경 진행됐던 4차 소방 브리핑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성소방서 화재 예방과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전곡 3단로에 위치한 아리셀 화재 현장에 대한 상황 브리핑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작업동 3동인 2층 작업장에서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였고 현재 내부에 고립된 다수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명 사망자를 포함해서 현재 내부의 시신 15구를 수습을 하여서 사망자는 총 16명, 중상자 2명, 경상자는
소방에서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고 자력적으로 병원에 간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서 경상자 5명 해서 현재 총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먼저 번에 브리핑 했을 때 실종자를 23명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복된 상황이 확인돼서 현재 그 실종자는 21명으로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해서 토탈 현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수습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은 현재까지 16분,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그 사상자들에 대한 이송 상황에 대해서는 화성시 서부보건소장님, 응급의료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재 사건 현황을 17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 사망자 16명입니다. 중상자 2명은 40대 남자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서 현재 지금 아주대병원으로 1차 이송 갔다가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16시 15분에 헬기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상자 1명은 똑같이 40대 남자입니다. 네, 안면부 화상을 입어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1시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경상자 5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DS병원에 4명은 입원되어 있고 1명은 통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사망자는 총 16명인데요. 송산 장례식장에 4명, 화성 장례식장에 3명,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3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 3명, 또 중앙종합병원에 3명, 이렇게 총 16명이 이송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은 가시는가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은 1차 저희가 DS병원으로 이송을 완료를 했는데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안과가 DS병원에는 없어서 전문의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1시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이분도 헬기입니까? 아니요, 이분은 차량으로 병원과 앰뷸런스로 이송했습니다. 환자 2명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한강 성심대병원으로 가신 분은 일단은 화상 전문병원을 갔기 때문에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브리핑하셨을 때 시신 8구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추가 시신 발견된 분들은 어디서 발견됐는지 위치가 특정이 되나요? 2층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분의 분들 중에서 신원이 특정된 분들이 있나요? 신원이 특정된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현재 수습되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소사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DN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덟의 3동이나 8동에 뭐 화학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3동의 화재동에서는 리튬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동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 확대 방지에 소방대가 주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로 연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연소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냉각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재가 건물 밖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복사열에 의해 가지고 옆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을 물로써 냉각 작용을 하면서 열을 식혀가지고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2층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혹시 잠겨있거나 폐쇄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건물 내에서 밖으로 통하는 계단은 2개소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거나 폐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현재 실종자가 21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네네. 21명 중에서 그 시신으로 발견되신 분이 몇 명이고 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현재까지 최초의 사망자 1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16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최초의 사망자 1명 빼면 15명이거든요. 그 15명을 지금 밖으로 수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6분이 안에 아직 계신 거예요?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현장 소방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먼저 오늘 화재 발생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정곡리에 있는 리튬 잠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소방청에 접수하고 10분 뒤인 10시 4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10시 54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단계가 빨리 올라간 이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서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는 큰 불은 잡힌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피해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현재까지 60대 남성 등 모두 1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 1명을 포함해서요. 내부 수색 결과 시신 15구를 수습을 했고 현재 중상 2명, 경상 5명 등 총 2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실종자 규모가 21명 정도로 커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사망자 16명이라고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사망자들이 주로 2층 작업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네, 모두 지금 그 수습된 분들은 모두 2층에 대해서 발견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서 발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계단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는데요. 2층에서 탈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발견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수색 작업 이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작업자들 모두 몇 명 정도였고 아직까지 소식이 닿지 않은 실종자 몇 명인가요? 네, 화재 당시에 10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부상자를 포함해서 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데다가 근로자 명부가 불에 타서 정확한 규모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3시 10분쯤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방청은 15시 10분 초진이 됐다고, 그러니까 큰 불은 잡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색을 완전히 마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화재 특성상 그 공장 내부에는 열을 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방대원분들이 구조자분들을 구조 작업 시에 그 재발화할 수 있어서 그런 주의도 필요한데요. 네. 또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위험성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끄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 조사 중이겠지만 화재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불이 났죠? 네, 아직 그 소방당국은 아직 수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수거 그리고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내부 수색 작업이 끝나고 이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화재 당시 연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에 계신 주민들 또 많이 걱정되는데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런 리튬 화재 시에는 아무래도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유독가스가 짙을 경우에는 화장실로 가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119에 신고하셔서 구조 또는 대응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조금 전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 화학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튬은 반응성이 매우 좋은 금속인데요. 특히 물을 만나면 불산이라는 유독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불산에 노출된 피부 조직은 점성을 띠는 액체 덩어리처럼 변하고 그리고 괴사가 진행되고 심할 경우에는 뼈 손상이 유발됩니다. 또 불산이 기체로 돼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에는 폐 조직이
괴사되거나 폐 내에 물집을 형성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 말단 자극을 유도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식물의 경우는 이 불산에 노출되면 대사가 방해돼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불이 공장에 있는 철구조물들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굉장히 고온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리튬 배터리 폭발 시에는 10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녹아내릴 수도 있고 또 이 불꽃이 만약에 그 주변에 그런 적재되어 있는 박스나 이런 곳에 붙을 경우에는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발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발화는 문자 그대로 다시 발화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폭발이 있었던 이후에 이렇게 공기와 만나게 되거나 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 시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물로 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리튬 배터리 폭발 시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반응하면 아무래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으로 꺼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공장 안에 소방대원들이 모래를 직접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하면은 불이 완전히 진화가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배터리들이 모두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이제 수색 작업이나 나머지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불이 완전히 연소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경우에는 3만 개가 넘는 배터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가스, 그러니까 유독가스까지 빼는 데까지 해서 한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수색 작업까지 하기에는 하루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김세영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화재 소식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모아서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세윤 기자 연결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자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12시 36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화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화재 진압 구조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합동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 소방, 경찰, 의료,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큰 폭발음과 함께 끊임없이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들께서 KBS에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제조 공장 앞 연기 속 불꽃과 함께 큰 소리의 폭발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연기가 엄청 이제 많이 치솟았거든. 옆으로 지나갈 때는 이제 배터리 그게 이제 터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푹 터지듯이. 바로 옆 동에서 일하던 근무자도 불이 난 공장의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팝콘 튀긴다는 소리 있죠? 파라락 튀는 소리요. 탁탁 튀다가 나중에는 막 연쇄 폭발처럼 다다다닥 튀더라고 계속이요. 현장 연기도 색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색 비슷하게 나다가 나중에 검은색 연기도 나고 갑자기 하얀색 연기도 바뀌고 그러더라고 연기가.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폭발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됐습니다. 창문이 닫아놓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뭐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도 창문이 울리더라고요. 한번 문도 쾅 소리도 나고. 시꺼먼 연기와 폭발이 이어지면서
KBS에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현재 경북 영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전북 동부와 영남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전주 1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예, 추가로 들어오는 화재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KBS 뉴스와 뉴스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